네, 안녕하세요. 네, 인지심리학이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사실 인지심리학이 좀 딱딱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업 시간에 하면 좀 더 여러 가지 동영상과 사진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함부로 이렇게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딱딱한 강의로밖에 진행되지 못함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재들은 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교재를 쓴 것들은 내가 마음껏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인지심리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교재를 내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인용하는 부분에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좀 여러분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쩐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정보처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보처리 이론. 인지에 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는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느냐 그것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처리 과정의 기본 개념, 두 번째 정보 기억 체계, 그다음 메타인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처리의 기본 개념은 정보 처리 과정은 경험이나 정보를 부호와 저장, 인출하는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목이 좀 막히네요. 정보 처리 과정은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경험이나 어떤 정보를 부호화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세 단계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부호화, 인코딩은 무엇인가? 요즘 뭐 코딩 수업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코딩 수업 했었나요? 지금은 뭐 코딩 수업이 의무화되어져 있죠. 음. 인코딩, 코딩 작업. 네, 그냥 아니 왜냐하면 내가 학부는 전산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가 내 전공이라서 부어 인코딩 과정이 뭔가 뭐 이렇게 좀 설명을 근데 그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또 다른 파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하자면 새로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일종의 준비 과정이 바로 부호화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니 컴퓨터 생각하시면 편하긴 합니다. 컴퓨터를 생각해 보면 네, 여러분 모든 컴퓨터는 뭐로 인코딩 됩니까? 2와 1, 1과 0으로 모든 것을 부호화되죠. 그리고 프로그램 뭐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이 여러분 그 부호화되죠. 부호화. 갑자기 더 머리 아프죠. 하여튼 부호화됩니다. 그냥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은 부호화됩니다. 네, 네. 부호화하고 암호화됩니다. 네.
그걸 인코딩이라고 해요. 숫자 0과 1로. 예. 하여튼, 그런데 우리의 기억체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형태나 기호로 부호화해서 우리는 저장합니다. 영화를 관람할 때는 영상적, 청각적 형태로 부호화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사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저장하는지 모릅니다. 예. 아직까지 어떤 과학으로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저장하는지 아직까지 어떻게 어디에 어떤 형태로 저장하는지 우리 아직 몰라요. 사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가설입니다. 가설. 어쨌거나 여러분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밍 이름을 붙여 그 명명화라고 합니다. 명명 이름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명명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네이밍이라고 합니다. 네이밍 이름을 붙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네이밍이라고 합니다. 네임에다 ing 붙여 네이밍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그걸 우린 부호화라고 한다. 부호화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이 그 인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인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키마예요. 스키마. 그러니까 틀입니다. 틀. 프레임,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인지할 때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어떤 틀이 있습니다. 틀.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설명했었냐면 함수 fx로 설명을 했었어요. 함수 fx로 설명을 하면서 이게 함수 fx라고 한다면 이 안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풋하고 아웃풋, 그러니까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인데 인풋하고 아웃풋이 요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fx가 x다 그러면 1이면 1이겠죠. 근데 fx x가 아니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1 가면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이 우리의 스키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틀. 그런데 이러한 틀에 있어서도 우리의 머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정보 처리 과정만 좀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부호화해서 저장한다. 부호화해서 저장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정보 처리는 처음에는 부호화해서 부호화한다. 부호화한다. 바꾼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장하는가? 정보 습득을 의미하며 부호화를 통해 정보가 기억 저장고에 들어와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컴퓨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드디스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요즘 하드디스크도 잘 안 쓰죠. 주로 외장 하드를 많이 쓰죠. USB도 많이 쓰고 다 어쨌거나 저장하는 거죠. 그죠? 그걸 저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장해놨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끄집어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USB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것들은 USB에 저장하고 아주 오래 저장하는 것들은 외장 하드에 저장하잖아요. 아니면 내장 하드에 저장하든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장도 그냥 정보 습득을 의미하지만 이것을
단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 정보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뭐가? 머리가. 정말 희한하지 않아요? 이 머리가 그냥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단기 기억 정보로 저장하고 어떤 것은 장기 기억 정보로 저장한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그럼 여러분, 머리가 어디에서 단기 기억 정보를 저장하고 어디에서 장기 기억 정보를 저장할까요? 가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 어디에다가 단기 기억 정보를 저장하고 어디에 장기 기억 정보를 저장하나. 재밌죠? 물론 여러분 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 주장일 뿐이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럴 것이다 추정을 하죠. 네, 충분히 추정을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머리가 저장을 하는데 일단 부호를 통해서 들어온 것 그것을 이제 머리가 저장하는데 이 저장도 장기 기억 정보와 단기 기억 정보로 머리가 알아서 분류를 해서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네, 신기하죠. 참 신기한 거죠. 그럼 이제 리트리버, 인출이 있는데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발견해서 필요할 때 꺼내어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장한 정보를 발견해서 필요할 때 꺼내어 사용하는 이 과정, 이걸 인출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기하게 머리가 안다니까요. 참 대단하죠. 네. 컴퓨터는 여러분들 컴퓨터 뭐 다 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검색을 할 때 단어를 치면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을 다 찾아보잖아요. 쭉 찾아서 그걸 찾아내잖아요. 그러한 작업들처럼 우리의 머리도 어딘가에 그 부분이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저장되어 있는 그 부분을 머리가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정보 처리의 과정의 기본 개념입니다. 일단 정보 처리 과정은 경험이나 정보를 가져옵니다. 가져올 때 그것을 부호화한다. 그걸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부호화한다.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것을 부호화한다. 부호화한 것을 저장해 놓는다. 근데 저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알아서 분류해서 저장한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감각 기억은 또 다르게 저장한다. 그리고 그것을 필요할 때 꺼내어 사용한다. 우리의 머리가 사실 정말 너무 대단하죠. 자, 이것만 이제 실 텐데요. 자, 여기서 정보기억 체계에서 잘 보시면 감각 기억이 있는데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는 정보 처리 시간이 1, 2, 4초예요. 아주 짧게 그것을 네, 그 정보를 처리합니다. 아주 짧죠. 예. 그런데 이 주의 집중을 통해서 이제 근데 단기 기억은요. 그 당시 의식하고 있는 것인데 용량은 5개에서 9개 정도이고 시간은 20에서 30초 걸리는데 이것은 굉장히 빠르게 소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망각해 버립니다. 대체어 채태라고 합니다. 근데 장기 기억은요. 용량은 무한대인데 내용은 일화적인 거, 의미적인 거, 절차적인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출이 실패할 때가 많다. 장기 기억. 왜? 어디는 잘 모르니까. 음, 뭐 뒷부분에 나오니까 뒤에 나오면 네,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장기 기억은요. 이제 우리가 외장하드처럼 용량은 점점 늘릴 수 있어요. 무한대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느냐. 사실 기억을 잘 못하죠. 인출에 실패할 때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단기 기억은요. 단기 기억은 대부분 짧게 기억하고 어떻게 됩니까? 소멸해 버립니다. 빠르게 소멸해 버립니다. 잠시 있다가 바로바로 지워버리는 거죠. 그 당시에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용량도 5개 내지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빠르게 소멸한다. 그에 비해서 장기 기억은 용량은 무한대인데 그런 내용들은 뭐 의미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적인 거, 뭐 절차적인 거 이런 건 뭐 이런 건데 때로는 인출에 실패할 때도 많다. 그리고 사실 제일 오래 가는 것들이 감각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온 이것들을 갖다가 단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으로 이제 주의 집중 과정을 거쳐서 단기 기억으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간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인간이 단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으로 분리하게 되고 단기 기억은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을 알아서 빨리빨리 잊어버려주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될 것은 어떤 우리의 장기 기억 저장 장소에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인출에 실패할 때도 물론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사람의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죠. 사실 대단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신비로운 것이죠. 네.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우리는 모릅니다. 어디에 이 머리가 어디에 어떻게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 그러나 어쨌거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모든 수많은 정보들은 처리되는데 1, 2, 4쪽 아주 바로바로 정보를 처리한다. 우리의 머리가 정말 좋은 것이죠. 어떤 컴퓨터보다 사실 좋은 거죠. 물론 지금 AI가 나와서 인공지능이 나와서 우리 머리가 더 좋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머리가 지능이 굉장히 우수한 거죠. 그걸 통해서 하고 어떤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단기 기억으로 되어지는 대부분들은 빠르게 소멸을 시키고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던 것들도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 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인출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 왜? 이제 어딘가 저장은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바로바로 끄집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되면 좋겠으나 잊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여러분 제일 못 잊습니까?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끝마치려고 하다는데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 어떤 기억이 제일 오래 갑니까? 가장 충격적인 사건, 의미 있는 사건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나오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소멸해 버립니다. 그렇죠. 대부분 바로 소멸하죠. 바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일수록 충격적인 사건, 의미 있는 사건, 그러한 것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 기억 속에 박히게 됩니다. 그거는 정말 지금도 그 생각이 바로바로 떠올리려면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신비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충격적인 사건, 의미 있는 사건, 뭐 어떤 그 충격이 좋든 나쁘든 좋은 것과 나쁜 것 다 포함해서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은 머릿속에 굉장히 깊이 있게 남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